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할 것 없이 정권과 자본에 적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꽃이 되었습니다. 오늘서 벌써 박정식 열사 이 세상의 한과 이 세상의 끈을 맺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실에 갇혀 있는 21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에 우리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20만 볼트가 넘는 철탑에 올라가야 겨우 한 구절에 기사가 나가야 하고 목숨을 끊어야 TV 자막의 한쪽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벌레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도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일원이고 경제의 주체이고 우리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철탑에서 내려올 때까지, 저 해화동 성당의 종탑에서 내려올 때까지, 저 충정로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민주노총, 금속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깨우겠습니다. 노동자를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다시 한번 끈을 쥐고 세상과 함께 희망버스를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우리가 희망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고맙습니다. 조금 뒤에 구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사실 이게 언론도 그렇고 사실 뭐 언론 탓하는 문제를 떠나서 저희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박정식 열사 문제가 사실 많이 강조나 이런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이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293일째 이어지는 철탑 농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극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식 열사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만 벌써 4번째 자결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현대기아차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이 문제 해결 없이 사실 철탑 농성 그리고 현대적 불법 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서요, 어려운 발걸음인데요. 어머님 말씀, 이춘자 어머님이시거든요. 박정식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정식 아빠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냉장고에서 지금 20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 언론 기자들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모두는 아실 거 아닙니까? 불편파도 비견직 문제. 정몽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비정규직. 왜 사회가 이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법이 있다는 이 사회가 3년 전에 비정규직으로 철폐가 됐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러대요. 엄마는 이제 정규직 될 거야. 그래야 잘 됐다. 아우 고생했다. 그래 겨우시 났어. 부르니까 또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글쎄 몰라. 뭐 나까지 커트라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던 게 벌써 이만큼 왔어요. 우리나라 법이 있어요? 언론이 있어요? 도대체 언론들은 뭐합니까? 그럼 법이 내렸는데도 여전히 뭐 해야 되는 말입니까? 네? 언론 기자들 말씀 좀 해보세요. 나도 그래서 KBS 국민의 방송? 무슨 국민의 방송이야. 국민의 어려운 거 충전 모두나 해요?
이 어렵기 속에 이 슬픈 일을 진짜 슬프죠. 두마 하나를 못 썼어. 우리 가족이 진짜 슬프니 젊은 애가 한창 일하고 진짜 끝장 나이에 진짜 이렇게 병목을 하는 그 대기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진짜 거기 자 욕심도 너무 욕심이 많죠. 언제나 진짜 그 배가 터질런지 몰랐고. 어떻습니까? 언론 기자도 똑바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이 올바로 나간 적 있어요? 나 그렇게 봐요. 저번에 현대차, 울산 희망버스. 말이 그래도 희망버스. 희망이 뭡니까? 예? 비정규직들은 희망을 싣고 간다는 버스인데 왜 이렇게 불법하죠?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언론을 자, 자막으로 나온 거 얼씬 봤는데 왜 그렇게 내보납니까? 가지고? 그리고 언론에 얼마나 나왔어요? 이렇게 힘들게 취재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언론에 나가요? 지금 몇 분 방송으로 나갈 겁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해 지금 거의 1시간이라는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다 10분? 1분 방송도 안 나갈 겁니다, 이거. 이게 언론이에요?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법이에요? 진짜, 한정이로서, 진짜 국민으로서, 진짜 우리나라 진짜 법이라는 게 이렇고, 언론이라는 게 이런 게 진짜 억울하고 진짜 속이 상하네요, 진짜. 그리고 정몽이라는 그 진짜 현대차 진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앞으로 어떤 또 이런 일이 없다면 못 보죠.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어서 당신네들 먹고 사는데 누가 일을 해서 자기네 부장을 주게. 안 그래요? 현대차, 어느 누가 가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지. 비인간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어쩌면 그렇게 일을 시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건 비인간적이라는 그 판결을 내렸으면 그래도 법을 펴야지. 저 도에서 뭐 조그마한 진짜 법원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라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어째 그래요? 언론들은 제대로 못할 거예요 지금? 내 이 말을? 아니죠. 여기 아마 신문상에 아마 한 줄이나 잘 나갈까 말까 거예요. 여기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해는 진짜 신문 보도에 난다면 신문 한 명은 그냥 나가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배웠다는 적이 왜 언론이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당신네들도 기자면서 기자가 기자를 보는 겁니까 그게? 내가 취재해야지 제대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좀 말씀 좀 해보셔요 여기 기자분들. 와서 취재를 해면 그만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기자 그만큼 나가느냐고? 나가요? 그만큼? 나가요? 지금 취재가 나가느냐고? 난 그게 의문스러워. 이 나라 법이, 언론이. 물론 대부분 진짜 정보무대 진짜 쉽게 말하면 내가 막말로 다니까 그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아. 인간은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권리가 같은 상권 인간은 똑같아. 근데 이게 뭐야? 왜 차별을 줘? 왜? 이 나라가 왜 그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왜 그 법을 악다르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법을 우지가지 하는 거 마냐? 안 그래요? 진짜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박정식이 자 시신에 끌고서라도 건방고 진짜 집 앞에 가든지 본사 앞에 가든지 사죄하고 할걸 바란 겁니다. 이것이 이 나라 근로자를 위한 길이고 우리 정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까? 기자들 말씀해주세요. 기자들은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을 대면해서 취재해서 가서 그대로 내보내는 게 기자 아닙니까? 방송 역시 또 그렇고.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말이 안 나와. 네, 어머님 마음은 알겠고요. 말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데 현장에 와서 그거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말만 들었죠.
가서 취재만 하러 다녔죠. 그 사람들이 일 시키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그걸 봤습니까? 그걸 보고서 제대로 좀 실렸으면 합니다. 언론에.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비정규직 때문에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싸우면서 큰 탑에 올라가 맨날 나가서 거기 시위원장에 돌아다니면 그 젊은 사람들 응?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서 언론을 쓰시고 취재를 하세요. 밑바닥부터 알고서. 당신들은 중간서부터 알잖아. 기자라는 분들이. 어? 밑바닥부터 그네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 어떤 대응을 받고 일을 하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맨날 촌탑에 올라가 이렇게 동성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안 나가지. 기자라는 분들 써가면 맨날 써간 거야. 사진 찍고 찍어 써가면 뭐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고. 안 그래요? 오늘은 좀 잘 나갈 겁니다. 많이 나갈 것 같고요. 사실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머님 말씀에 부서가 없죠. 그죠?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는 없죠. 부서는 없지만은 정확히 그걸 정리를 해서 들어가요. 예. 뭐 시간버스도 외국에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 똑바로 나가겠어요? 사실이지? 예.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부서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름이 넘었습니다. 보름이 넘게 지금 장래 며칠이 못하고 있는 이 시신에 대해서 이 시신을 볼모로 잡고 있는 자가 진정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몽 회장이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정진우 목사님,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진우 목사님 통해서 희망버스가요, 많은 전문가 영역이 있지만 특히 종교에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진우 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원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3년 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이런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로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또 상식을 가진 모든 시민들도 이제 이 문제는 순리대로 풀려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3년이 넘는 세월 또 1년 가까운 노동자들의 고공투쟁 그 수많은 사회적 갈등들 폭력 저는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구성은 누구도 이 문제로 비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종교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암흑으로 조금씩 역사가 퇴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현대차 문제, 불법 파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의 양식을 지닌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야만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암흑의 세상으로 갈 것이냐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건강성,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언론이 여러 가지 왜곡 보도하는 것을 분노하게 하지만 저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진실은 더 큰 힘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명백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양식, 최소한의 인간적인 상식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고 지켜내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7월 21일 희망버스 이후에 일제히 언론들이 쏟아냈던 기사는 사실 그 현대자동차 홍보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몇 개 언론사를 제외하고 시간과 보도 시점까지 정확히 연다고 걸면서 쏟아냈던 현대차 홍보팀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걸 봤습니다. 특히 한국경제는 낯뜨거울 정도로 고배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한국경제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희망버스 일면 다룬 조선일보에 꼭 현대자동차 광고가 따라붙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모비스 광고를 비롯해서 현대차가 광고를 가지고 장난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버스 이후에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이거 왜 그랬는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버스 가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폭력적이고 노동자들이 그렇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그리고 2차 희망버스가 못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까지 나서서 내용 없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지금 사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울산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2명이 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공변 당하니까요. 경찰들 나가서 나가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버스는 간다는 거고요. 8월 31일입니다. 8월의 끝자락 반드시 문제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겠는데요. 희망버스 2차 계획에 대해서 이정기 없는 세상 만들기에 박정규 집행위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탑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날이요, 희망버스 있던 날 철탑 밑에서 제가 천일봉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날 저한테 그랬습니다. 오늘 내려가면 안 되냐고.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사람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버스가 끝나고 나서 이미 한 명이 감옥에 갇혔고요. 철탑 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박현길 지회장을 포함해서 동료들이 수배 중이고, 그 동료들을 잡겠다고 이 프레스센터 밑에도 수십 명의 경찰이 와 있습니다.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오고 싶은데. 십 년을 같이 싸워왔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되지 않고 같이 정규직 되자. 같이 정규직 되자고 해서 올라가서 오늘 294일을 버티고 있는 두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몸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 내려오라고 제가 더 이상 잊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런데 그 노동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정몽구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죽음을 원하는 건지. 두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없애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 2차 희망버스 때 정몽구 회장에게, 윤갑한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당일날 면담하자고 했습니다. 5명의 면담 대표단 뽑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5명의 면담 대표단까지 뽑았습니다. 그런데 윤갑한 사장이 노조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과 대화는 안 되고 항의사항 전달만 받겠다. 당신들의 대화 상대로는 인정할 수 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그리고 민변, 민교역 이렇게 5분의 대표가 면담을 요구했는데 현대자동차 윤갑환 사장은 저희들에게 면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항의사항 전달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62명을 지금 잡아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두 노동자에게 당장 내려오라고 이제 제발 살자고 전화하고 후수해도 어떻게 나만 살자고 내려가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버스에 다시 갑니다. 8월 31일, 9월 1일 갑니다.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한 주라도, 2주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렵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우리 박정식 사무장 장례 치르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2명이 무사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현대차가 교섭을 열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의 마지막 요구마저 현대자동차가 거부하면 저희들은 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을 바로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 희망버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같이 표현할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자신이 상상했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8월 12일은) 두 노동자 올라간 지 300일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 각계각층의 300명의 대표들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가서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영남권 노동자 대회에 함께 응원하고 두 노동자들 함께 응원할 겁니다. 10월 21일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309일이 되는 날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살아서 내려오는 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져서는 안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록마저 깨지면 저희 희망버스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더 많은 마음을 모아서 현대자동차의 불법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노동자가 무사히 되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자료로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정부가 확인한 게 2004년입니다. 2004년 9월, 12월에 노동부에서 현대자동차가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까 홍보팀장 3,500명 신규 채용을 전향적으로 했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던데요. 정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다면 대법원 판결, 그리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올해 초에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판결, 이 해당 공정의 노동자만 최소 4,500에서 5,000명입니다. 일단 이 노동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협상하면 됩니다. 3,500명이라는 사기를 어디다 들이대고 전향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불법하게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야 됩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이랜드, 국내 불재 기업들이 전부 불법 파견을 10년 가까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저희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정몽구 회장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현대차가 3,500명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명백히 사기죠.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의 채용도 없다고 하는 거죠. 3,500명은요, 아시겠지만 단협사항에 인원 충원을 해야 될 자연 감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인원 충원해야 될 인원입니다. 따라서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전향적이든 비전향적이든 단 한 명도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건 현대차 홍보팀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정몽구 회장 그리고 윤갑판 사장을 포함해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 우리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든 관계없다고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대화도 할 수 있고 면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든 면담을 하든 하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정몽구 회장과 감옥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도 처벌받을 테니 당신도 처벌받아서 감옥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바람됩니다. 이 점 분명히 확인합니다. 다음은요. 지금 희망버스가 왜 불법이냐 마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불법 파견이 왜 불법인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보고요. 인변의 김종보 사무처장님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상근변호사 김종보입니다. 아까 보신 동영상 보시면요, 1차 희망버스 사건 자료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자리 바로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 그 자리에 계셨겠지만, 저도 소화젓가루 다 뒤집어 쓰고, 물대포 직접 맞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경찰의 현대차 구사대와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충돌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소화전이 난무하고 서로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고 그것이 아무리 시끄럽게 외쳤어도 그것은 본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이고 정리해고 문제이고 이 땅의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현실,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은 법이 아닙니다. 경찰이건 재벌이건 모두 다 법위에 군림하여 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차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며 비정규직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 재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재벌, 자본의 독재국가입니다. 불법 파견으로 얻는 이득은 재벌들에게 오로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노동 유연성, 비정규직 이런 문제는 위험을 이전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어려워질 때 노동력분을 감소하여서 회사의 이익을 보존한다. 이렇게 그 위험을, 리스크를 이전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위험을 이전한다면 그 위험의 대가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위험을 부담하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안정망도 구축되지 않은 채 그 이익은 오로지 재벌들에게 귀속되고 있고 그 결과 무작위한 자영업자만 양산되고 있으면 그 결과 다시 한번 가불관계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사회적 부실과 위험은 결국 우리 어머니,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노란 상복을 떼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힘겹게 부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국경제신문은 크레인에 올라오고 철탑에 이렇게 오래 올라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되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철탑 위에 크레인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만드는 나라는 오로지 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않도록 비정규직 철폐 그날까지 민병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변 변호사님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지금 정세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톤으로 말씀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만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그리고 저희가 늘 기자회견 하면서 아쉬웠던 점 하나, 기자분들과 이렇게 주고받는 질의응답 시간을 사실 못했거든요. 오늘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할 테니까요. 단어를 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김효찬 전주공장 비정규직의 지회장님 하실 거고요. 그 전에 수많은 수행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에서 골든브릿지 증권 지부의 김호열 지부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차 희망포스 때 저도 저희 조합원들과 저희 파업이 15개월 이상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까지 조합원들과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현대 울산 철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의 극단적인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내는 자동차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 국가가 국격을 논하고 OECD에 가입했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좀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파업을 하면서 회사의 어떤 불법 대체근로라든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수차례 고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기면 회사는 2심, 3심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라도 가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대차를 보면서 그 희망마저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보다는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현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작은 폭력이라도 작은 위법이라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이 사회의 법제도,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과연 법치국가이고 문명화된 사회인지를 정말 의심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우리 사회의 최고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고 최대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고 최대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고 자부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현대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사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비싸게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사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는 우리 사회의 재벌에게 연관시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 70년대에 여공들의 노동권을 착취해서 국가가 강과하고 강제해서 지금 현대와 삼성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 어느 OECD 국가보다 우리는 엄청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희생,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난 것이 현대와 삼성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건비를 까먹어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부도덕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해도 언론은 이 연쇄살인범의 사회적 배경, 성장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보도하고 탐구합니다. 근데 철탑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용역에게 두드려 맞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싸우는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에 대한 분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상식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희망버스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상식을 찾아가는 정풍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을 찾아가는 것이 희망의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버스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 사회에 무뎌져 있는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는 사회적 정풍운동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고 저희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지부도 끝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그 현대자동차 박현재 비행기회장이 오셔야 될 자리입니다. 경찰도 그걸 알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현재 지회장이 발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움츠러들거나 발이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 때까지 울산, 전주, 아산 이 동지들 꺾이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으로요. 울산 전주공장 비정규 지회장 김혁찬 지회장을 통해서 희망버스 그리고 불법 파견에 대해서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싸울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병선 천일용 동지가 철탑 동선을 저희는 하늘감옥이라고 합니다. 하늘감옥을 오늘로서 293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이 철탑 동선이지 35도가 넘는 떼약볕에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을 29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버스라는 폭력성을 앞세워서 우리 비정규직의 투쟁을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회사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 지난 희망버스의 저는 전체적인 회사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식 열사 7월 15일 자결한 뒤 23일이 흘렀습니다. 장례조차 못 치르고 있습니다. 철탑에 올라간 2명의 동지 그리고 박정식 열사 저는 한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개 공장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이번 투쟁을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현장 라인을 잡는 투쟁과 우리 그리고 8월 31일, 9월 1일 1박 2일 있을 희망버스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 문제 반드시 불법 파견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승리하는 투쟁 저는 현장에서 만들어가라고 봅니다. 우리 동지들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 굴하지 않고 힘있게 이웃투쟁 고민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기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항상 비정규직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에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낭독하고요.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맙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발언 외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회 최영문 목사님, 비정규센터의 홍영경님, 모나맥의 이수호님, 사회진보연대 김정래님, 학생행진과 농자연기 다 함께 학생그룹, 또 전철련 장영희 위원장, 그리고 리얼리스트의 임성용님,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수경님, 그다음에 지구적 네트워크의 나영님, 노동당의 정민우 부대표, 변형모임, 좌파농자의 허영구님, 한국비정규센터의 이남신님, 전태일열사재단의 박기현님, 공무원노조, 유가엽, 전태삼 선생님, 포럼정TV, 기동전자분의 상영전자 지부, 현대차 아산 산야 정치회, 진행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빠진 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기자회견문은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전철연에서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를 산재로 사망하게 한 기업에 대해서 살인 기업이라고 고발을 해왔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는 현대차야말로 살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현대차 불법 파견 해결 없이 희망버스 중단 없다. 지난 7월 15일 현대자동차의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들어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이가 벌써 4명째다.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이를 합치면 그 수는 셀 수 없을 지경이다.
현대차 불법 파견 해결 없이 희망버스 중단 없다. 지난 7월 15일 현대자동차의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이가 벌써 4명째다. 이 업장이 무너지는 죽음들에 대해 정몽구 회장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6개월 만에 4명이 자결을 시도해도 아무 말이 없는 비상식적인 회사. 본사 앞에서 상복을 입고 노숙 농성을 해도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비정상적인 회사가 현대자동차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을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의 불법과 탈법을 좌시할 수 없다. 희망버스가 무너뜨린 공장이 담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다. 폭력과 야만의 시대, 21세기와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는 공장을 21세기로 불러보기 위한 문부림이다. 보수 언론과 검경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공준정과 사법 탄압을 퍼붓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현대차 불법 파견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놨다. 우리는 갑에 맞선 을들의 연대를 위해 다시 한번 희망버스를 준비한다. 현대차는 1차 희망버스 이후 본인들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사과 없이 교섭을 할 수 없다며 목리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차가 지금이라도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 면담도 좋고 공개 토론도 좋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대화로 사태를 풀 수 있다면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 경영진에게 있다. 우리는 현대차 재벌에 책임을 묻고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울산으로 향할 것이다. 이번 희망버스는 참가자 전원의 분노와 마음을 모아 현대차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공장 안과 밖 단절된 두 공간을 잇고 불법의 원상 정몽구 회장을 단죄하고 올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 보수 언론과 검경은 무수한 탄압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눈은 똑똑히 뜨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불법의 원상이 누구인지와 지난 희망버스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 불법 대마왕 정몽구의 실체였다는 것이다. 파견법,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어겨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 정몽구 회장이다. 보수 언론들에게 기자정신이 남아있다면, 검경에게 사법정의가 남아있다면 희망버스 참가자를 탄압하기에 앞서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말해야 한다. 현행범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300일 가까이 철탑에 매달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8월 31일 울산으로 다시 간다. 사람은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현대차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정식 열사 두 번 죽이는 현대차는 열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현대차는 불법 파견 인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희망버스 공항몰이 중단하고 현대차의 불법 파견 즉각 단죄하라. 신규 채용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속히 시행하라. 2013년 8월 6일 희망버스 기획단. 오늘 기자회견은 마치고요. 혹시 질의가 있으면 궁금한 점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지금 교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 12일 실무협의가 마지막 실무협의가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는 희망버스 뒤로는 회사가 폭력성을 부과한 공안몰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협의도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교섭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겠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동안에 교섭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앞으로도 교섭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회사는 우리 비정규직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섭을 재개하는 전제 조건은 저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사와 소교섭, 이게 이제 현대차 입장인데요. 말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예, 말씀하세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 개인의 책임으로 아예 돌리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회사에서는 현대자동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업체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박정식 열사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사장은 현대자동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사람입니다.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됐나요?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사장이 지금 그 유가족을 대표해서 좀 그 유가족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이 조합원들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협력지원팀에서 아마 보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현대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색하죠?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취재해 주신 기자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고요. 8월 31일 날 831 부동산 대책위원 같은데요. 831 불법 파견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정홍 회장 비롯한 조속한 임기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자리 나올 것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8월 31일과 그것이 안 되면 또 9월 2일까지 해서 두 차례 희망버스 기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희망버스를 다시 힘들어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명이 돌아가시고 지금 네 번째 분이 지금 냉장고에서 시신이 기다리고 있고 무슨 사과나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회사에서는 이 노조원들이나 노동자들한테 니네들이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1차 현대 1차 희망버스는 언론과 더불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둬버렸죠. 그래서 지금 열사의 어머님께서 많은 흥분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되게 유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살리고 싶어서 이제 또 두 차례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지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요, 지금 저 입구서부터 해서 경복궁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청와대 쪽으로는 지금 카메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저도 봤어요. 내리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내렸는데 청와대 쪽에 대학생들, 학생들이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에 관한 규탄을 이렇게 뭐 기자회견식으로 아니면 이제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카메라도 없더라고요. 또 지나오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안보
국정원 죽여서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또 기자회견을 그 보수단체들이 엄청나게 뭐 계단을 다 채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왕표공원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지금 거기서 공원에서 아예 터를 잡으셨고요. 또 프레스센터, 지금 여기가 프레스센터인데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아까 발언하셨던 저기 골든브릿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 19층에서는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했고요. 제가 나라를 양분화시켜도 이렇게 양분화시킬 수 있을까? 선거가 완전히 양분화를 시키고 세대도 갈라놓고 그렇게 했는데 부정선거로 개표 부정, 국정원 선거 개입에 여론 조작을 한 박근혜 임명장까지 나오니 시발단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형태로 또 이렇게 돼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지금 양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보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진실을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를 잘 봐주시고 오늘 8월 6일이죠. 8월 6일 11시에 아침 11시에 제가 그냥 1분도 안 되는 이 휙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시내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총체적 부정선거, 개표 부정, 국정원 선거 개입 이거 전부 다 밝혀져야 우리나라가 불법과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